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람 11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집권을 하면서 코란에서 강조되었던 일름이라던가 이런 지식 추구, 이런 것들이 이슬람 사회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을 장려를 했기 때문에 피로 물들었던 이슬람 문명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절정기에는 500여 종의 학문 분야가 생겨나가지고 경쟁하고 이렇게 지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이런데 문명을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 수많은 책들이 이제 아랍어로 이제 수입돼서 번역됐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전파 자체가 인류 역사상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경우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책들을 결국에는 아랍어로 수입된 책들을 번역을 한 다음에는 다른 문명의 학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장대하고 험난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바로 이제 이슬람 문명 자체가 엄청나게 큰 어떤 논쟁의 도가니에 이제 사로잡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휩싸였던 시기고, 책이라는 것이 이제 이슬람에서 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뭘 교류하는 거겠어요? 사상이라는 것을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주요 수단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된 시기가 바로 이 8세기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스 왕조가 집권을 하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8세기 초에 이제 책이라는 것이 양피지, 초창기에는 이제 양피지하고 이집트에서 썼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죠.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루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리고 조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뭘 했습니까? 종이를 제조하는 거, 그죠? 재지술이라고 하면 되겠네. 재지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배운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어떤 양피지라던가 파피루스를 통해서 했던 그 불편함을 혁신을 했겠죠. 혁신을 해서 일종의 책을 만드는 이 제지업도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가격도 예전에는 거의 바가지 요금이었는데 가격 하락까지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세기 초가 돼가지고 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황이 오냐? 바로 종이가 기록되는 일종의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가 되게 됩니다.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포장하는 등의 이러한 용도로까지 쓰이게 됩니다. 음식을 싸고 포장하고 하는 데까지. 단순히 이렇게 지식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8세기랑 9세기랑 이제 약간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8세기 때는 종이 자체가 되게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가격도 좀 필요 이상으로 비쌌다면 9세기가 되면서는 음식을 포장할 때도 쓸 정도로 일상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란의 페르시아의 한 명의 여행객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1040년에 이제 이집트 카이로를 여행하다가 이제 뭘 봤는데 그 본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야채와 향신료 같은 거를 팔던 거리의 상인들이 지들이 파는 물건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뭘 썼다? 바로 종이라는 것을 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세기죠. 사실상 11세기 전에부터 사용이 되었고 계속 써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지식산업이라고 했던 바로 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발전했던 이 산업이 점점 이제 나아감에 따라 어떻게 됐을까? 바로 와라킨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WARRAQEEN. 이 와라킨이라고 불리는 종이를 다루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종이를 다루는 자라고 하는 이 와라킨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납니다. 직업이. 일종의 이 와라킨이라는 것은 소방관, 경찰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예, 그래서 와라킨은 마치 인간 복사기처럼 이제 원고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원고를 막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사를 했던 거예요. 필사. 베껴 쓰는 거야. 그래서 막 몇백 쪽짜리 책을 막 몇 시간 내에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옮기고, 그리고 방대한 책들도 며칠 동안 써가지고 옮기고 막 이랬던 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와라킨, 종이를 다루는 자라고 해서 직업이 새로 생겨났다. 그래서 대부분의 와라킨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종이를 제조를 했어요. 스스로 종이를 제조했습니다. 만든 거지. 그리고 조그만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책방에서부터 이제 뭐 쾌적한 공간 뭐 위층에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거대한 서점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노점 책방에서 거대 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누가 운영했냐? 바로 종이를 직접 만들기도 했던 이 종이를 다루는 자라는 직업인 바로 이 와라킨들이 서점 운영까지 했다. 경영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와라킨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노점 책방이건 거대 책방이건 간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바그다드라든가 뭐 다마스쿠스, 카이로, 사마르칸트 같은 수많은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규모를 갖췄던 서점들도 도시 특정 지역, 뭐 바그다드 같은 데 있었겠죠. 좀 큰 도시 있잖아요. 큰 도시 같은 데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정평이 난 서점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먼 곳의 학자들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점들은 일종의 책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책 구입 플러스 토론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와서 모여서 어떤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줬던 일종의 사교적인 클럽 역할까지 한 거예요. 사교 클럽 역할도 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클럽이기도 했고,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저술가라던가 학자, 그리고 누굴까? 사상가들, 그죠? 사상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일종의 집결지처럼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역사상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서점은 이제 10세기면은 뭐 900년대겠죠. 10세기에 이제 책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알-나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나딤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제 바그다드에 위치했던 알-나딤의 책방은, 여기는 이제 수천 종이 넘는 이제 원서들이 막 들어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대 유명했던 저술가, 사상가, 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좌담회, 회합을 하는 장소로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 바로 알-나딤의 책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나딤의 서점이 보유하고 있던 책들을 소개해 놓았던 뭐 알피리스트 알-나딤이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중세에 접어들었던, 한참 중세의 전성기로 달리고 있었던 이슬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라킨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이 제조업자들이 개척했던 게 바로 뭐예요? 이 출판 산업인데, 이 출판 산업은 저술가뿐만 아니라 출판업자, 그죠? 뭐 종이 제조업자,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일종의 공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 싶은 작가는 나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작가가 이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 이러고 알려요.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두 명의 와라킨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접촉을 해서 생각을 공유합니다. 내가 뭐 이러한 책을 뭐 이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책은 사원이나 뭐 알려진 서점에서 출판이 되는 거예요. 와라킨의 손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작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출판할 책을 이제 구술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당연히 와라킨도 뭐 책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가적인 수입을 자기 몫으로 가져왔겠죠. 어떻게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가 어떤 책을 쓸 건지 이렇게 구술했던 이러한 곳에는 뭐 학생이나 학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 막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은 되게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모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와라킨이 봤을 때 그들도 이제 일종의 뭐 종이 제조업을 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수많은 책들을 출판한 입장에서 뭐가 양서고 뭐가 쓰레기 같은 서적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는 뭐 채자 맞은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구술을 했던 이러한 구술 작업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의 뭐 몇 달 가까이 걸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몇 달 가까이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구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줬겠죠. 그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구술 작업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 바로 출판업자로 지목됐던 와라키는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참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검토했겠죠. 그리고 책이 끝나면은 교정을 봐야겠죠. 교정. 제대로 됐는지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정을 봐야 해서 원고가 다시 작가에게 돌아간다. 작가에게 원고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작가가 최종적으로 맞다. 내가 구술했던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요약돼서 들어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와라킨에게 다시 오겠죠. 그러면 바로 책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서점이라던가 이런 곳에 책이 놓이게 됩니다. 책이 놓이면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그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었다. 물론 책으로 판매도 했겠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와라킨이라는 이 제조업자의 동의하에 저자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저작권료. 당시에도 저작권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와라킨하고 작가가 연대하고 서로 협업하는 게 중요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작가들 중에서 와라킨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라킨한테 밑보이면 그냥 책을 쓰기가 어렵겠죠. 뭐 잡이 탈탈 털어가지고 스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조하지 않는 이상은 책을 발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18세기에서 15세기, 자, 이 시기까지의 이제 이슬람 제국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뭘까? 바로 출판 산업 있죠. 이러한 출판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이로운 수준이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이자 절정이 도달했을 때 절정기에는 거의 뭐 1년에 뭐 몇만 권 정도가 출판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출판됐던 이제 아랍어 책들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874년 서기 8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죠? 당시에 이제 손으로 쓴 책들은 이제 종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양면에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쇄되어 있었어요. 글이 인쇄되어 있었고 오늘날의 책 크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날의 뭐 책 정도 큰 책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뭐 A4 사이즈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웬만하면 좀 더 작죠. 책들이 그죠? 근데 오늘날의 책 크기랑 뭐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가죽 책장으로 이제 묶여 있었고 또 지금 책보다 당연히 여러분들 훨씬 두꺼웠겠죠. 그래서 이 지금 책보다 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웠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뭐 시와 산문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시인이라던가 뭐 유명한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일종의 뭐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책 중에 이제 뭐 알 키타브 알 아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음악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이제 손으로 쓴 원고예요. 이 책이 근데 거의 뭐 5,00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5,000쪽이면은 사실상 뭐 500쪽만 넘어가도 책이 좀 긴 편이죠. 근데 5,000쪽이면은 뭐 거의 10배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현대 인쇄술로 이제 다시 출판된 이 책이 있는데 이 키타브 알 아간이라는 책이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출판됐을 때는 한 400쪽짜리가 4권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짧은 280쪽짜리로 나뉘어가지고
한 권 해가지고 총 몇 권일까? 5권. 그죠? 이게 다시 출판된 게 400쪽짜리 4권, 280쪽짜리 한 권에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출판을 하든 이전 걸 보든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긴 내용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뭐라고 표현해야 돼? 확정이죠. 사실상 뭐 엄청나게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이 디맨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상승을 하는 거야. 치솟자 결국에는 단순히 와라킹을 통해서 운영되던 서점뿐만 아니라 사설 도서관, 당연히 공공도서관도 있겠죠. 사설이 있으면. 사설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들도 하나둘씩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서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책을 수집하는 거야. 책 수집. 그러니까 막 아주 좋은 문화죠. 일종의. 내가 뭐 이렇게 귀한 책, 레어인 책을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야, 사설에서도 수집을 하는데 정부의 돈을 받고 하는 우리가 귀한 책을 수집을 못하냐 하면서 일종의 책 수집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원에 막 도서관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되게 다양했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적었겠죠. 확실히. 그래서 크기랑 규모가 다양했었는데 가장 유명한 공공도서관이 이제 다르알 히크마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그다드에 지어진 도서관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라크죠, 바그다드가. 그래서 815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2개의 도서관이 더 있었고, 그리고 주요 이슬람 도시들, 뭐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많은 웅장한 도서관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 카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박물관 같은 것들이 최초로 지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미술관이라던가 박물관이 지어졌겠죠. 미술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박물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점차 많이 늘었는데 이집트에 또 뭐 알쿠스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뭐 분류한 책들이 160만 권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방이 거의 뭐 40개 정도였는데 이렇게 뭐 카이로, 바그다드 이런데 즉 이러한 주요 이슬람 거점 도시들에는 이런 도서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큰 규모로 지어진 도서관 같은 것들은 일종의 뭐 베껴 쓰는 사람도 있었고, 제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설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공간이 따로 다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본공을 위한 공간, 사설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필사자, 베껴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들은 건물 한가운데 이제 도서관 내부가 전부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트여 있는 선반들에 이제 책이 진열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도서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한가운데 이제 도서관 내부가 훤히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다 유리로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책장에 막 이렇게 책들이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도서관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마치 콜로세움처럼.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식으로 책이 진열되어 있었다, 선반에. 그리고 뭐 이용객하고 책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책에 이제 다가가기 편하게 이렇게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도서관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도서관의 그림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러한 도서관들을 옛날에 분명히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을 텐데 문제가 뭐예요? 침략을 당했죠. 이슬람 문명이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정복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다 그림들이 다 불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림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슬람도 유럽 문명에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유럽도 이슬람에 커다란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옳았니 하고 싸울 막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다 쓰레기야.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봤을 땐.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몽골족이 바그다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죠. 우리 칭기즈 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죠. 그 칸이 만들어 놨던 그 몽골 제국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1258년에 그 몽골 제국의 그 몽골족이 바그다드를 침략하게 되는데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그다드가 36개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36개 도서관. 근데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이 바그다드를 가만히 냅뒀을까 침략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다 조져놨겠죠. 아마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 초기에는 사원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원이 기본적인 교육기관이었지만 그래도 도서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문에 대한 요구가 어때? 점점 늘어나니까 강의, 활기찬 토론하기에는 여러분들 사원 자체가 좁아요, 넓어요? 좁죠. 강의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사원이 넓을 수가 없잖아. 너무 좁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사원은 기도하고 뭐 코란을 암송하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서만 이용이 됐고 당연히 도서관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에 있어서도 당연히 충족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